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284페이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범위부터 보도록 하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 과세대상은 당연히 과세대상 소득이 되겠죠. 이 대상 소득에 대해서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서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의 범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의 범위로 이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고 대상 소득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열고지 방식에 따라서 크게 번호를 부여해서 1번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 발생한 소득,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발생한 소득. 그다음에 3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 그다음에 4번 기타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 5번 파생상품. 거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5번은 2016년도부터 대속용되는 과세 대상이 되죠. 그래서 양도소득의 범위 대상은 이렇게 저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1번 토지 건물 팔때, 2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팔때, 3번 주식 팔때, 4번 기타 자산 팔때, 5번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파생상품 거래 행위로 발생한 소득이 대상에 추가됐던 이렇게 개정 수치도 한 번 더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법이든 종합부동산세법을 공부할 때 대상을 다 봤죠. 그래서 제가 크게 강조를 했을 겁니다. 취득세는 부선, 광어, 차기방, 골승, 건정, 재산세는 토건주, 선항, 종합부동산세는 주주, 토종, 토별이 대상이었죠. 그런데 양도소득 대상은 1번 토지 건물, 2번 부동산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산, 5번 파생상품 이렇게 구분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 열거된 틀을 잡아서 순서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 틀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정리해 나가니까 번호 부여를 좀 확인하면서 그럼 이제 토지 건물부터 한번 하게 해보죠. 토지 또는 건물을 팔아서 하는 소득이 양의 범위가 되는데 이때 토지. 토지라 하면 공간법에 따른 등록하여야 할 지목을 대상 줘서 등록할 지목이 되니까 28개 지목이 있겠죠. 전을 시작해서 잡종지까지를 양도의 토지라고 그러죠. 다음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당연히 건물을 말하겠죠. 그래서 건물로서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포함해서 포함이 되죠. 포함해서 건물로서 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토지라 하면 모든 토지를 줬었죠. 건축물은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의 정착, 다른 구조에 설치된 레저시설 등이 다양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자 양도소득에는 토지 건물, 이 토지 건물을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인 토지 또는 건물을 팔 때 대상 소득이 되는데 당연한데 이렇게 부동산의 범위를 한번 넣었냐면 이 대상 소득의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대상 소득이 되는데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의 범위가 되는데 이 부동산에는 권리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부동산에는 권리는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 소득이 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죠. 자,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일명 지전등부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 관련 규정을 정리할 때 구분틀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지상권이 뭐냐, 전세권이 뭐냐, 민법 등을 활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에 우리가 민법상의 지상권, 전세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 제가 정리할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지상권, 전세권,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에 등기된 그랬죠. 그런데 지상권과 전세권 앞에 혹이 없죠. 그 말은 지상권과 전세권은 자, 등기 여부에 당연히 관계없이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 소득이 되지만 뭐 등기 여부에 무관하다는 것은 토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토지 앞에 건물 앞에 등기 여부가 없죠? 관계없죠? 자, 그래서 토지나 건물,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무관하게 영익물건이지만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그 영익물건에 있어서 지상권, 전세권은 보이지만 지역권은 안 보이죠. 그래서 지역권은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민법 등에서 지역권을 공부할 때 영익물건에 지역권은 토지하고 분리해서 양도소득 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역권은 양도소득 범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떼내서 발생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의 영역을 지지전 이렇게 정리하지만 지역권 양도는 대상소득이 아니죠. 자, 그런데 다시 말해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인데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랬죠.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이면 이걸 반대로 말하면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또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표현에서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하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우리가 점포 임차권이 나옵니다. 점포 임차권. 이런 점포 임차권은 열거주에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의 범위가 되고 그
그럼 미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은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소득세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구분하면 양도소득 범위가 되는 것이고, 범위가, 자, 그럼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점포 임차권 양도로 보기 때문에, 자, 기타 소득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 하면은 종합소득의 막내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부동산 임차권을 팔 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든 미등기는 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으로 부과를 하고 분류해서, 근데 점포 임차권의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기타 소득 범위로서 종합소득 범위가 되니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고, 그래서 소득이 구분이 된다 그러면 소득세가 자유로운 게 아니다. 그럼 지금은 양도소득 범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범위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서 저는 강하게 인식하려고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범위는 앞에 거기 등 붙어있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수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력을 높아시면서 그럼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범위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굳이 공부를 더해서 그럼 미등기 임차권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종합소득의 기타소득 범위라고 제가 언급해 드린 거지 열심히 한 겁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종합소득의 기타소득,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정리를 확실한데 어설프다 막 이게 소득이 뒤바뀝니다. 막. 그래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거기 등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하면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권의 대상 소득이 된다는 거. 자, 다음 이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받은 소득도 대상 소득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 이럴 때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반적으로 분양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분양권 하면은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도 있고 상가 분양권도 있겠죠. 그래서 분양권이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핵심이 되죠. 그래서 항상 자, 이런 분양권의 핵심을 두면서도 자, 이런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우리가 취득 권리에서 부동산 권리는 분양권이 항상 핵심인데 주의할 거. 분양권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자,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하고 좀 구분이 필요하는데 줄여서 입주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 분양권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고 부동산을, 조합원 입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구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양권을 팔 때는 비과세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에서는 비과세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부동산 취득 권리의 범위라 할지라도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는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건물이 완공이 될 때 취득하는 권리면 분양권이 대표적이고, 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 입주권 권리도 포함이 되죠. 자, 다음에 자,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이라든가 자, 주택 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도 부동산 취득하는 권리에 해당이 되어지죠. 다음에 자, 계약금만 지급.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권리도 자, 부동산 주는 권리가 되고 그 말은 잔금 지급 전에 양도하는 권리도 자, 당연히 부동산 주는 권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자, 주택 청약 예금 증서가 있습니다. 주택 청약 예금 증서도 대상이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아토 주계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 매립 허가권도 부동산 권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뿐 아니라 특히 이제 국세 소득세법을 따르는데 그 소득세법 시행 우리가 규칙에 보면 이제 나온 대상들인데 자, 시험적으로 이런 대상이 이제 가미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양도할 권리, 주택 청약 예금 증서, 공시 및 허가권이 있고 자, 이에 덧붙여서 자, 이주자 대토권이 있습니다. 대토권도 저는 권리로서 그럼 이주자 대토권 하면은 많이 들었죠? 일명 딱지. 딱지 등도 뭐 물딱지, 코딱지, 개딱지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딱지 등도 부동산 취득 권리로서 대상 소득이 되는데 하나 이해. 자, 특히 청약통장. 자, 청약통장을 팔았을 때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팔 수 있습니까? 그럼 불법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틀린 생각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소득세 법이지 만약에 분양권을 팔지 마라. 자, 청약통장은 팔지 마라. 관련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에 저축이 됐지만 소득세법은 세금의 법이잖아요. 자, 참고로 청약통장을 팔아서 분양권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그 관련 법에서 만약에 불법이 할지라도 자, 소득세라는 세금이 부과가 돼서 소득세를 냈다 할지라도 그게 합부화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소득세라는 세금의 법이에요. 그래서 자, 불법이든 합법이든 소득이라는 소득이 있으면은 그걸 포착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끝나서 세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그게 합부화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이 정리할 때, 이건 불법인데, 이걸 팔 수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죠. 지금, 자, 여러분이 제가 지상권을 드렸잖아요. 전세권 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전세권의 민법상 여러분 정리할 때, 법률 효력, 전세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이 되냐? 전세권 효력, 공부했죠?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른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있잖아요. 그 전세권의 법률적 효력은 등기함으로 효력이 있는 거고, 그런데 팔아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는 등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효력은 민법상 따지는 거고, 그만큼 어떤 소득을 챙겼다면 소득세라는 세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가장 소득세라는 세금의 법의 기본 이해입니다.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지 다른 내용도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취득 것은 권리의 범위가 적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아파트 분양권 상가로 저는 아파트 분양권의 토지 상환 채권의 토, 주택 상환의 주, 계약금만 저는 개, 주택 청약의 주, 공유수면의 공 이렇게 한자식을 좀 따보면 토, 주, 개는 추공이더라. 토, 주개는 추공이더라. 무슨 뜻이냐? 아무 뜻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시는 권리하면 토, 주개는 추공이더라. 이런 틀도 잡아놓고 딱지도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 줘야 이걸 왜 따로따로 암기해가지고 만약 숙지가 안 되면요. 이런 출연 권리가 만약에 하나에 끼어들잖아요. 끼어들면 이게 찾으기 힘드니까 토, 주개는 추공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면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또는 지상권, 전세권의 영익물권 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주식 등이 있죠. 대상에 이 등은 출자 지분을 주려는 거죠. 그러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대상은 크게 상장 주식이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상장 주식도 대상이고 비상장도 대상이 되는데 이건 줄임말이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주권상장법인은 왜 주식을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 상장 주식,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있어서는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시장을 따집니다. 시장. 이 시장은 유가증권 시장, 증권 시장을 말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장을 통해서 파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구분이 필요하는데,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으로서 시장에 의해서 거래할 때 일명 대주주 주식 양도분이 있고 소액 주주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주주가 있고 소액 주주가 있겠다. 소액 주주. 그럼 소액 주주란 대주주 아닌 자가 소액 주주가 되겠죠. 그랬을 때 시장을 통해서 거래할 때는 대주주 주식 양도는 대상 소득이 되지만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는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에 의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에는 모든 주주가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의 범위가 나오면 뭐냐면은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겠죠. 그럼으로써 이 대주주, 대주주 아닌 자가 소액주주니까 대주주 범위가 있더라. 이 대주주 범위는 이 주주의 지분율, 그다음에 그 주식에 대한 가액을 따지는데 그때 대주주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닥, 나스닥, 벤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스피를 생각을 해서 1%, 1% 이상 주주를 대주주, 그리고 시가총액 25억 이상 주주를 대주주라고 그러는데 이 대주주 범위가 확대가 됐죠. 2016년도 개정에 의해서 대주주 범위의 기본이 지분율이 1% 이상 주주를 대주주, 그리고 시가총액 25억 이상 주주를 대주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마 기억해둘만 할 겁니다. 1% 이상, 25억 이상, 올해 개정 내용이니까. 그러면 대주주 범위,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 있잖아요. 우리 개미군단들, 소액 투자자들 한 몇천 가지고 주식 뭘 거래하면서 그것도 재미 본 사람 있지만 또 재미 못 본 사람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개미군단들, 소액 투자자들이 자, 시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 하죠? 이럴 경우 좀 챙겼다고 그래서 양도소득 범위는 아니다. 그 말에 대주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식 양도인 범위에서는 대주주 주식 양도만 대상이 되는데, 네, 시장 거치하는 장외거래, 시간의 대량 거래 있거든요. 이런 거는 대주소득 모두 대상 소득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에 자, 우리가 양도소득도 대상 소득이 되는데, 상장 주식에서는 꼭 시장 유무를 따지면서 정리가 돼야 된다. 한번 다시 하면 주권 상장분이 아닌 주식, 비상장 주식도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기타 자산을 봐보세요. 자, 네 번째. 자, 이제 3번 주식이었고, 이제는 4번 기타 자산. 자, 이거는 기타 자산은 기타는 나머지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양의 보험에 이제 파생 상품이 신설이 됐지만 그 양의 보험의 이제 나머지 의미로서 이렇게 기타란 말을 쓰는데, 자, 기타 자산을 제가 4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크게 부여했죠. 그 이유는 기타 자산은 4번이니까 크게 하나, 둘, 셋, 넷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구분. 자, 다시 보세요. 칠판. 자, 2번이 뭐였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였죠. 2번이 되기 때문에 자, 첫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있어서는 지상권 등과 부동산의 분양권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드렸죠. 이 틀을 확인하면서 4번 하면 기타 자산의 범위 하면 4번이가 크게 네 틀이 있겠다. 첫째 틀은 사업용 고정산과 자,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겠다. 영업권.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대상 소득이지, 영업권만 떼내서 팔면 양도소득 범위가 아닙니다. 영업권만 떼내서 팔면 소득세 자유는 게 아닙니다. 종합소득의 기타 소득 범위가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 범위가 되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으로서 저는 강하게 인지시키려고 영업권이 양도소득의 범위가 되려면 사고를 쳐야 된다. 그러면 사고 친 영업권이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영업권만 나오면 사고 친 영업권이다. 그 말이어서 사업용 고정 자산하면 토지 또는 건물 등을 대표로 사업용 고정 자산에서 토지와 함께 건물과 함께 파는 영업권이 대상 소득인데,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우리가 굿윌이라고 그래서 뭔가 미래 장래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된 걸 화폐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을 영업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권의 단독 양도는 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고를 쳐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용해용권이 있습니다. 이용권이라든가 해용권. 자, 팔았을 때 대상 소득이 되는데, 이용해용권 하면은 타인에 비해서 또는 배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대상 소득이 되는데, 이용해용권이 되기 때문에 자, 골프 해용권, 헬스클럽, 사우나 해용권 등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면 주의사항, 지방세법상 취득세 대상인 해용권 하면은 골승컨종요로 하나잖아요. 골프 해용권, 승마 해용권, 컨도미니엄, 종합시설, 요트 해용권으로 딱 한정하고 있죠. 그런데 양도소득 범위의 이용 해용권은 큰 탓이다. 자, 타인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서 좀 챙긴다면 양도의 범위로 과세가 되어지는데, 그리고 대표적인 핵심은 골프 회원권이죠. 뭐 골프 회원권에 좀 핵심을 두니까, 근데 골프 회원권 등은요, 일반 회원권이 있고, 회원권, 주주 회원권이 있습니다. 주주 회원권. 자, 여기서 일반 회원권이 다른데, 요 주주 회원권이란 권리가 내포된 주식이 있습니다. 이걸 주주 회원권으로서 일반 회원권도 대상이고 주주 회원권도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 회원권 등은 일반 회원권, 주주 회원권 모두 대상 소득에 해당이 되죠. 다음 이제 특정 법인 주식. 특정 법인 주식의 양도세 범위가 대상 소득이 되는데, 이 특정 법인 주식은요, 이런 패턴을 보셔야 돼요. 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법인을 특정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특정 법인은 법인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50% 이상과 50% 이상이 필요한데, 이게 요건입니다. 특정의 주식으로서 50% 이상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니까 과점이 돼야 됩니다. 과점 주주로서 절반 이상 양도 비율이 되는 겁니다. 양도 비율이 50% 이상을 팔아야 되는데, 그 50%도 소급에서 3년 내 50% 이상이 해당이 되면 대상 소득으로서 이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명 50, 50, 50 조건 충족한 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기타 자산의 범위로서 과세인데, 어차피 주식을 팔면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특정 법인이라는 것은 부동산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의 주식을 팔았을 때는 과점주로서 주식의 양도를 소급해서 3년 내 파는 주식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 해당이 돼야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50, 50, 50 조건을 충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 법인인데, 이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 법인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 법인은 부동산이 절반도 아니고 부동산이 80%에서 이런 법인을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있어서는 주식을 팔 때 업종 중에 한 업종이 부동산 과다 보유 업종이니까 스키장이나 골프장이나 전문 휴양시설 등은 주로 부동산 업종들이요. 이런 부동산 업종으로서 단 한 주만 팔아도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일반인 특정 법인에 대해서는 3년 내 소급해서 절반 이상을 팔아야 대상인데,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은 단 한 주만 팔아도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법인의 주식인데 부동산 비율이 절반 이상인 법인이냐, 부동산이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 80% 이상은 좀 기억할 만합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 법인 자산이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 부동산 과다 보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험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특정 법인이라든가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대상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다면 그 지문이 좀 길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 충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런
대상 소득을 구분했을 때 특정 범위는 부동산 비율이 얼마? 50% 이상. 부동산 과다 범위는 부율 얼마? 80% 이상. 이런 틀을 잡아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크게 다섯 번째 파생 상품이 나오죠. 자, 5번. 자, 파생 상품 행위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신설됐다고 그랬죠. 자, 그럴 때 이 파생 상품이 뭐냐? 자, 코스피 200 선물이라든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선물이라든가 옵션 등이 파생 상품에 해당되는데 우리 범위가 되려면 코스피 200 선물 기준이거든요. 코스피 200 옵션이 파생 상품으로서 이 틀보다는 파생 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 범위가 된다는 게 핵심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의처는 양의 범위에 있어서 1번 토지 건물, 2번 부동산의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산, 5번 파생 상품 이런 틀을 보면서 정리가 돼야겠죠. 자, 그러면은 대상 소득을 좀 자세히 드렸지만 한번 확인 문제 봐볼까요? 1번 봐보세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보자. 자,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 취득하는 권리 대상이 되죠. 양소득. 두 번째. 지상권 및 등기는 임차권. 지상권 및 등기는 임차권의 양도 대상이 되죠. 3번. 지상권 양도. 지상권 되죠. 3번. 다음. 행정관청에서 인가하고 멸허 등을 발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양도. 영업권의 단독양도는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 범위지 양도소득 범위가 아니죠. 양도소득 범위가 되려면 사고를 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종합소득 범위지 양의 범위가 아니다. 5번에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양도죠. 주주회원권이죠. 주주회원권도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범위에 대한 한번 확인 문제인데 우리 지난해도 출제가 됐지만 깊이 자세히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상 소득의 틀을 좀 확인하는데 올해 이제 파생 상품이 추가가 됐으니까 아마 구전에 이 파생 상품이 대상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만 좀 확인하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양도소득 납세 의무자가 나오죠. 근데 납세 의무자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소득세 우리가 일반론 깔 때 정리했죠. 이 틀을 좀 확인하면서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 의무로 구분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 문제만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봐보세요. 확인 문제. 자, 양도소득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자, 1번. 국내 동그라미, 그리고 토지 동그라미. 자, 국내에 있는 땅을 팔았죠. 그런데 동그라미 거주자가 팔았죠. 그러면 거주자는 국내 땅을 소득은 당연히 양도세의 의무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자, 거주자 동그라미. 계속 5년 이상 밑줄 중요했죠. 자, 국외 동그라미.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 3번에 비거주자 동그라미. 자, 국내 동그라미.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집니까? 토지를 팔았죠. 양의 범위가 있는데 무제한이니까 그래서 제한 납세물로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이죠. 다음 네 번째. 비거주자가 동그라미, 국외 동그라미. 비거주자 국외에 있는 건물을 팔았죠. 미국 살면서 미국에 있는 건물을 팔았을 때 국내에서 부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양도세 의무가 없습니다. 5번은 정리하겠지만은 우리가 해외, 우리가 출국일로부터 1년 내 이민 갈 경우에
자, 보유기한 제한받지 않거든요. 네. 안 팔린 집은 2년 내 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까지 감을 검해봤지만은 우리가 거주자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납세 의무는 다시 했죠? 거주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납세 의무. 우리가 비거주는 제한 납세 의무로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이렇게 구분하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과세 대상의 납세만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은 팔아야 되니까 그 양도 개념 형태 그리고 판날과 산날도 안 하거든요. 양도책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